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채치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 기자이고요. 2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트럼프발 리스크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 발발이나 고금리 우려 여전한데 오늘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경제지표 진단이나 그리고 금리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지표 중에 고용지표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중에서도 어때요? 좀 여전히 강할까요? 네, 저희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견조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도 침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노동시장에서 어떤 둔화라든지 실업자가 늘어난다라는 징후는 사실상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치를 보면 전월까지만 보면 3개월 평균 수치가 17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17만 개 정도 된다는 뜻인데 정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의 상단 부분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 부분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침체가 아닌 상황일 때는 평균적으로 10만에서 18만 명 정도 월간 신규 고용이 창출되면 그냥 괜찮다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수치는 10만과 18만 사이에 좀 상단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이 둔화된다기보다는 좀 나쁘게 보면 균형 상태에 완전히 도달한 것이고 오히려 좋게 보면 최근에는 반등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이 반등하다 보니 당연히 실업자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5년도 초에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 40만 명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위험 시그널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20만에서 30만 건을 위아래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번 1월 고용지표 실업률이 여전히 4% 초반대로 낮게 유지될 것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고용이 오히려 더 증가할지 아닐지 이런 쪽에 오히려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고용시장 지표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물가에 그 압력을 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그 입장차도 좀 상당하잖아요. 기준금리 방향성 계산하는데도 좀 셈법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조금은 낙관적인, 즉 좀 잘 하향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PC 인플레이션의 전월비 상승률입니다. 이 전월비 상승률이 0.2%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0.2%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준의 연간 2%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보다 높으면 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상승률을 좀 보면 전체 PC 인플레이션은 12월 수치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에너지와 푸드, 아마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가나 천연가스 등이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 본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여전히 0.2%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 4개월 정도는 0.2%를 하회했고 2개월 정도는 0.2%를 상회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청록색 선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다시 높아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0.2%대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전월비 상승률이고요.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년 동월비 연간 상승률입니다.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전월비 상승률과 전년 동월비 상승률 두 개로 같이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저효과입니다. 저희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기저효과라고 함은 저희가 연간 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는 최근 12개월 수치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 전 그리고 13개월 전 그때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막대기가
전월비 상승률이고 실선이 전년 동월비 상승률인데 전년 동월비 상승률만 보게 되면 거의 2.8%로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월비 상승률 막대기 그래프는 2024년도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전년 동월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 12월 기준은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8%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만약 2015년도 1월달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2024년도 1월달 수치는 사라지게 되고 2024년도 2월달 수치부터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전부 다 막대기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향후 1월, 2월, 3월, 4월은 2024년도 상반기, 정확하게는 1분기에 굉장히 높았던 수치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2% 중반 아래의 인플레이션을 저는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년 동월비 수치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4월 정도까지는 그 부분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최근에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는 미국 기준금리가 연내 2회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PC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관세 부과 정책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막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일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보다는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보더라도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부진하고 관세를 또 철회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 관세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도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럼 관세 이벤트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분석하셨습니까? 네, 이제 관세 이벤트가 보통은 이제 금리 상승 이벤트로 많이 일컬어지지만 저희는 금리 하락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1번의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2018년 1월 23일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이랑 세탁기 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날이고 다른 일자들도 그렇게 특정 항목이나 어떤 금액 기준으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날입니다. 세 번째 칼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가운데쯤에 S&P 500 주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이벤트가 발표된 날에는 금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평균적으로 5bp가량 하락을 했고요. S&P 500의 주가의 경우에는 11일 중에서 한 9일 정도 대부분 하락,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험자산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안전자산은 긍정적인 재료로 미중 갈등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관세 부과가 지금도 최근 시장을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한국 주식도 많이 부진을 했었고 미국 주식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주식이 조금 위축을 받게 되면 위축을 받는 이유는 관세 부과가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렇게 위험 자산이 부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나빠지게 되면 그만큼 안전자산 혹은 해지 차원, 분산 차원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8년도와 19년도 사례들이 그러한 해석을 증명해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의 가격 변동을 보더라도 비슷한 형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니 그 당시에는 주가가 큰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고 같은 기간에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관세가 정말 인플레이션을 크게 올린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르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금리가 또 반등을 하고 주가가 또 다시 높아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이벤트는 관세를 부과하면 금리 상승보다는 저는 금리 하락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겠지만 뭐 유로존이라든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이야기는 아마 꾸준히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금리 상승보다는 저는 금리 하락재료라는 전망을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그 정책이 오히려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리스크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정보를 잘 듣고 재료를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